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인의 민박 제34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우리 화인의 민박은 총 62일째 예정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치권 종합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에서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폐지 특약 유효입니다. 그럼 사전 포기 가능하고 사후 포기 가능하고 이 유치권이 포기되면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 즉 제3자도 유치권 포기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권 폐지 특약 유효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약정합니다. 그러면 유익비 등 비용 상환 청구권 폐지 약정으로서 돈 달라 못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갑소유 X부동산을 을이 임대차에서 임차인 을이 점유하다가 목적물의 비용을 드립니다. 그럼 을은 원칙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약정하면 그때는 비용 청구 못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의규정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치가 점유한단 말인데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인정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해야 간접 점유로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럼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네요. X 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랬나요? 그 말은 이래도 성립하고 저래도 성립하고 그 말입니다. 기억, X 소유권자가 채무자인지 또는 제3자인지 여부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성립하고 제3자인 경우에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기억은 이래도 성립하고 저래도 성립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억은 정답입니다. 네, 니은 X에 관해 생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이건 영향을 미치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유치권 성립하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향을 미칩니다. 디귿이 어렵네요.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그럼 상단 여백에 아까 간접 점유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빨강색이 아니란 말이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위에 파란색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하죠. 다시 디귿에서 X에 대한 갑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간접주가 나오면 위쪽 파란색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 뒤에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직접 점유인 경우에도 성립하고 간접 점유인 경우에도 제3자가 직접 점유하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답이 됩니다. 리을 X에 대한 갑 점유가 불법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건 영향을 미치죠. 불법 점유라면 성립하지 않지만 불법 점유가 아닐 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미음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이건 영향 미치죠. 배제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미음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3번 기억과 디귿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상당히 문제를 어렵게 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억하실 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면직권 없고 물상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개를 딱 외웠죠? 우리가 우물에 유물 없다 외웠어요. 우물에 유물 없어요.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종성 있죠? 소반성 있어요. 물상대의성 없죠? 근데 불가분성 있다. 경매 신청권 있나요? 있어요. 단 우선 면제권이 없는 거죠. 우물에 유물 없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담보물권이 가진 특성 통일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러면 우물에 유물 없다. 리을 물상대의가 정답이네요. 우물 유물 없다. 나머지 다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보증금, 권리금, 다음 복 많이 받으세요. 꼭 합격하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이고 명의신탁까지 얘들이 대표적으로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웠죠?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에 따라 매신했다.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입니다. 자, 3번 문제.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 배제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그 특약 효력을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의자, 제3자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니은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 동남처여 경매할 수 있다. 단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디귿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권리금 동남처여 유치권 X죠. 행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 매수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가짜 유치권이 많다 그래서요.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라도 진짜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단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가짜가 많이 나오니까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나올 수 없겠죠. 가짜를 막기 위한 겁니다. 경매 신청하면 압류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경락인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여기 두 가지죠. 경매 신청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입니다. 여기 없는 거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체납 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입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은 X금물에 관해 생긴 채권 동남처요.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의뢰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죠. 압류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일차에서 X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병이 경락인이죠. 다음 중 갑이 채권자죠. 갑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입니다. 저당권이 아니라 해서요. 가압류가 아니라 있습니다. 기억 보세요. 자, 기억 가로칩니다. X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까지 가로쳐요. 갑이 X건물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럼 점유도 해야 유치권 성립하죠. 그러면 가로친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죠. 그래서 경락인 병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정답에 들어가고 니은도 가로칩니다. X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까지 가로. 다음 갑이 피담은 채권 변제기 도래했다. 그럼 가로친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죠. 그러면 후라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벌써 1번 나왔네요. 디귿 가로칩니다. X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로. 다음 갑이 유치권 취득 동안 넘쳐요.
그럼 행사할 수 있죠? 그 아랫줄에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했어요. 리을도 마찬가지 가로칩니다. X 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로쳐요. 갑이 유치권 취득 동안 쳐요. 그럼 행사할 수 있죠? 그 아랫줄에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미 1번 나왔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경매 등기 전후 또는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